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소훈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오늘 드디어 공개가 돼 트랙스 아니죠, 트레일블레이저 풀체인지 모델을 공개하는데요. 지금 쉐보레가 부활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죠. 올해 초 어떤 차가 출시가 됐어요? 바로 쉐보레의 트랙스를 출시를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죠. 자, 그 뜨거운 관심을 이어나가고자 쉐보레에서는 트레일블레이저 신형을 공개를 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트레일블레이저의 저 위에 플래그십 SUV라고 할 수 있는 트래버스도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우리나라의 과연 성적은 어떨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쨌든 이번에 출시가 된 트레일블레이저는 과연 얼마에 출시를 했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트랙스가 성공했었던 비주얼도 정말 저렴한 가성비 넘치는 가격으로 출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정말 좋아했는데요. 이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재미난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래 이전에는 LT라고 하는 트림이 없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통해서 LT 트림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 가격은 LT가 2,699만원, 프리미어가 2,799만원, 액티브가 3,099만원, LS가 3,099만원으로 동일하게 시작을 하거든요. 깡통 기준으로 계산했을 땐 110만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같은 프리미엄 기준으로 만약에 계산을 하게 되면 210만원 정도 인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액티브랑 RS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은 한 3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된 건데요. 어찌 보면은 이거 많이 가격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들어가 있는 옵션 구성, 달라진 포인트를 본다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 상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트랙스 때처럼 이 트레일블레이저도 옵션의 구성이 굉장히 간단한데요. 자, 일단 옆에 세워져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RS 트림이에요. 오늘 총 두 가지 트림을 전시를 해놨는데요. LT와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의 느낌 비슷해요. 뭐 원톤 컬러의 시트에 달라진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나로 나오는데 이 RS 트림 같은 경우 토피넛 브라운이라고 하는 살짝 오묘한 컬러가 이 RS 트림에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카본 무늬 패턴의 프론트 립, 이것도 RS 트림에 추가가 되고요.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정통 SUV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키드 플레이트의 느낌을 구현을 해놨습니다. RS는 딱 봐도 뭔가 굉장히 스포티하고 되게 열정적이고 젊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고성능의 퍼포먼스가 느껴지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자,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위쪽 루프에 있습니다. 블랙깔 투톤으로 루프가 들어가고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루프가 화이트 컬러로 투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LT와 프리미엄은 과연 어떨까요? 차이가 없어요. 그냥 원톤으로 들어간다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뭐 컬러나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어쨌든 스펙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자, 저희가 엔진룸을 한번 열어서 자, 살짝 이 유압식 리프트가 들어가지 않은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1.35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57마력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요. 엔진에 대한 성능은 저희가 다음 주에 이 시승 행사 때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엔진룸을 열어봤을 때 마감은 고무 몰딩이라든지 이런 커버류, 이런 방음, 소재 같은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쓴 게 눈에 보이고요. 트레일블레이저는 4륜 구동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4륜 구동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 CVT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만약에 4륜 구동을 선택하면 이 후륜의 서스펜션이 바뀌는데요. 원래 전륜 구동은 토션빔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세팅하는지에 따라서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기는 하죠. 자, 근데 4륜 구동을 선택하면 Z링크가 추가가 되고요. 게다가 원래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CVT 변속기가 들어간다 했었죠. 하지만 옵션 4륜 구동을 집어넣으면 9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라 구동력도 앞이나 뒤쪽으로 배분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시승을 하면서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중형 SUV는 연비가 또 중요하죠. 지금 이 휠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가장 최상위 휠이 끼워져 있는데요.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 17인치 휠은 연비가 12.9가 나오고요. 18인치가 12.6, 그리고 4륜 구동을 추가하게 된다면 11.6의 연비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 트레일블레이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쉐보레에서도 이번 트레일블레이저의 페이스리프트
꽤 많은 신경을 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도전하는 영역이고 많은 분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었잖아요. 하지만 트레일블레이저는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북미 시장에서도 성공했고 꽤 많은 우리나라 소비자분들도 트레일블레이저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변화를 주기보다는 기존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가면서도 새로워진 트렌드를 적용시키는 그런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으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있을 것 같았는데 저희가 테스트카를 공개하면서 많은 분들이 야, 이번 트레일블레이저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는 말씀들을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이 쉐보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듀얼 포트 그린. 약간 이 크롬바를 중간으로 가지고 가면서 위아래로 나눠져 있는 이 그릴이 쉐보레의 아이덴티티라고도 할 수 있고 굉장히 꽤 높은 존재감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RS 트림이랑 액티브가 조금 원래 차이가 있었죠. 독특한 디자인 혹은 조금 더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기존 소비자분들에게 야, 어차피 살 거면 하위 트림보다 최상위 트림으로 가자 하는 그 매력 포인트도 이런 좀 차별화된 디자인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블랙 포타이 엠블럼조차도 구매 포인트가 됐었죠. 강렬해 보이는 빨간색의 RS 로고와 이 카본 무늬의 프론트 범퍼의 포인트 역시도 트레일블레이저의 존재감을 좀 더 보여주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그냥 평상시는 이렇게 LED, DRL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방향지등을 켜면 LED, DRL이 이런 식으로 방향지등으로 바뀝니다.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고요. 뒤쪽을 보면은 보통 LED 테일 램프가 들어가서 뭔가 좀 LED 방향지시 들어가지 않을까 했지만 벌브 형태 전구 방향지시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후진등도 벌브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가격을 생각을 한다면 또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에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가격을 비교하면서 트레일블레이저가 만약에 페이스리프트로 나왔을 때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페이스리프트 이전의 트랙스와 트레일블레이저의 가격 차이는 어땠죠?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없다시피 했죠. 하지만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로 나오면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가장 깡통으로 비교를 한다면 한 6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풀옵션 기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트랙스와 트레일블레이저는 한 300만 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세워져 있는 게 바로 액티브 트림인데요. 딱 봐도 차이점이 보이지 않나요? 뭔가 RS 트림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면서 뭔가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줬다면 액티브는 조금 정리되고 그냥 좀 강인한 SUV 느낌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트랙스는 크로스오버, 세단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차의 색깔을 좀 많이 있다면 트레일블레이저는 SUV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액티브가 굉장히 좀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키드 플레이트의 느낌을 많이 내죠. 게다가 크롬 몰딩들이 좀 더 강렬하게 좀 들어가 있어서 확 숨기를 사로잡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게 RS 트림은 다크 크롬으로 조금 어두운 색이 되어 있고 블랙 하이그로시로 좀 조합이 되면서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데 액티브는 이런 크롬 몰딩들 이런 차이점으로 좀 살짝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카본 무늬는 RS 트림이 이렇게 프론트 립으로 들어가 있는 반면에 액티브는 살짝 이렇게 에어덕트처럼 조그만하게 조향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트렌드죠. 얇게 가지고 가는 이 LED 라인은 트레일블레이저의 디자인을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러면서도 볼륨감 있고 와이드한 이런 좀 범퍼의 엣지 포인트는 디자인 기가 막히게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사이드 미러도 마찬가지로 화이트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액티브는 되게 산뜻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휠 사이즈는 얘는 18인치 휠이 끼워져 있네요. 이게 만약에 전륜구동 18인치 휠이라면 12.6 연비를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 퀴라치 클레딩이랑 이 범퍼 프론트 쪽에 보면은 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죠. 요게 그 차이점이 또 있어요. 뭐 보통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도시명 SUV들 이게 차체 색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가 되는데 이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 성능도 나름 훌륭하거든요. 그리고 SUV이기 때문에 이 퀴라치 클레딩 이 부분을 플라스틱으로 마감을 해 놓은 거죠. 화이트로 된 액티브 투톤의 느낌은 어떨까 하고 봤는데 이게 그냥 여기 뒤까지
흰색으로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약간 이 상단 쪽에 두 개로 나뉘네요. 이런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살짝 조금 더 엣지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훨씬 더 괜찮은 것 같고요. 액티브 레터링과 트레이블레이저 사륜 구동 이렇게 AWD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자, 액티브도 실내가 좀 다르죠. 트랙스와 마찬가지로 컬러 포인트가 다른데요. RS는 레드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 액티브는 이렇게 옐로우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끝에는 직물 시트가 되어 있는 것처럼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살짝 투톤의 느낌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핸들도 다르죠? RS는 어땠어요? D컷 핸들이 들어가고 여기에 블랙 하이그로시가 들어가 있는데 액티브는 크롬 몰딩과 D컷 핸들이 빠지고 이런 군데군데 실내 디자인 포인트로 크롬 몰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는 보스 오디오가 추가가 되네요. 그리고 운전석은 전동이고 액티브 여기는 수동 시트가 들어가는 게 솔직히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우레탄 재질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좀 큰 짐을 넣을 때는 이렇게 안쪽에다 집어넣으면 되고 간단한 짐은 이런 식으로 커버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 외쪽에 자주 사용하는 짐은 이쪽 뒤쪽에 수납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토피넛 브라운이라고 하는 RS 전용 컬러입니다. 살짝 어찌 보면은 이거 너무 좀 파격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쉐보레는 화려한 컬러들을 굉장히 많이 출시하는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카키 컬러라든지 블루 컬러라든지 되게 좀 약간 파격적인 컬러들을 많이 출시를 하는데요. 저는 이 토피넛 브라운이라는 컬러를 이제 카탈로그에서만 봤을 때는 그냥 갈색이구나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조명 아래 세워져 있는 이 컬러는 오렌지 색깔이 조금 더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RS 트림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블랙 하이그로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지금 RS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그릴도 마찬가지로 포인트가 좀 어둡잖아요. 그래서 투톤의 느낌으로 차간층 더 무거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이드 미러, 루프도 마찬가지죠. 실내 달라진 포인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계기판이 많이 달라졌죠. 이제는 풀 디지털 계기판에 터치에 반응도 빠르고 이런 기존 쉐보레에서 볼 수 없었던 편의 기능들도 많이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카플레이 이번에 들어갑니다. 이런 편의 기능들도 꽤 많이 신경을 썼고요. 한 가지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트랙스가 출시되고 많은 분들이 이야 막 해가지고 좋은 반응이 일었었던 거 뭐예요? 오토홀드. 야, 오토홀드 들어가는 걸로 이게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 거야? 환호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쉐보레를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놀라운 변화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트레일블레이저는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이 오토홀드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자, RS 트림은 이 빨간색 스티치와 D컷 핸들 그리고 블랙 하이그로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조금 차이점은 그냥 약간 검은색이 아니에요. 살짝 뭔가 펄들이 들어가 있어서 조명 아래서 비치니까 굉장히 예쁜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실내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깔끔하지만 쉐보레가 가지고 있는 그 단단한 이미지에 걸맞는 그런 실내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 시승을 해본 건 아니지만 지금 딱 앉아서 시트 포지션을 느껴봤을 때는 확실히 트랙스보다는 시트 포지션이 좀 위에 올라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요. 전체적으로 사각지대가 많이 없어 보이는데 요거는 저희가 실제로 다음 주에 또 주행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가 또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하이패스가 들어가는 룸밀러, 이건 LED가 아니네요. 이게 LED가 아닌 할로겐 램프가 들어갑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고 무선 충전 패드도 이쪽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열선 통풍 시트, 운전석과 조석에는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RS 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드 컬러로 약간 엣지 있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도어 상단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 쪽에 RS라고 하는 레터링 감성 포인트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자, 2열도 중요하죠. 아무래도 가족들과 함께 타는 패밀리카로 사용하기 때문에 2열에 통과하는 과연 어떤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 SUV에는 이 썬루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크고 눈에도 잘 들어오고 게다가 이런 포켓 주머니도 2개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C타입 단자가 이번에 처음으로 또 들어간 겁니다. 이 안쪽에 보면 구멍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여기 조그만한 지갑이나
조그마한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2열에 송풍구가 없어요. 2열에 바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는 있지만 여기 없는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등받이 각도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요. 이 허벅지를 딱 잡아주는, 부드럽게 감싸주는 이 착자감 역시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살짝 발이 좀 뜨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딱 앉았을 때의 느낌은 공간도 넓고 시트 착자감도 꽤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는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물론 주행을 했을 때 뭐 어떤 느낌인지는 저희가 한번 타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당연하게 들어가 있고요. 후면부의 디자인은 어때요? 뭐 사람들에 따라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꽤 잘 나왔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무늬들, 램프 디자인도 좀 더 깔끔하고 심플하게 변화를 줬습니다. 이 쉐보레가 기존도 비슷했지만 변화를 줄 때는 파격적으로 주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디자인에서 조금 소소한 변화를 줄 때는 되게 그냥 세련돼지고 약간 좀 깔끔해진 포인트들을 좀 많이 집어넣거든요. 이번 트레일블레이저의 페이스리프트 요 테일램프도 크게 변한 것 같진 않지만 이런 좀 작은 포인트들이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고요. 하단에 보면은 카본 무늬 패턴, 디피저처럼 이런 무늬 패턴도 RS 트림에 또 추가가 됐네요. 이런 좀 약간 젊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이번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에 들어가 있어서 꽤 괜찮은 것 같고, 이 듀얼 머플러가 마찬가지로 좀 들어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 듀얼 머플러가 어때요? 머플러 팁만 만들어 놓고 실제 머플러는 이렇게 아래로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번 트레일블레이저는 진짜 머플러 팁이 2개 듀얼로 들어가 있다, 이게 보시면 됩니다. RS 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RS 레터링이 들어가 있고요. 와이퍼는 히든 방식은 아니에요. 이 위쪽이 아니라 이 밑에 쪽에 들어가 있고, 하이퍼 스톰 램프가 위쪽에 있는데요. 아까 액티브는 어땠어요? 위에 루프가 하얀색으로 들어가서 차가 진짜 정통 SUV처럼 뭔가 좀 동글동글하고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줬는데, 이 RS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차가 좀 더 무게감 있고 낮아 보이는 효과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뭔가 이 트렁크 여는 버튼의 위치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 밑에 있기 때문에 트렁크를 열 때 손이 자주 더러워집니다.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트렁크 공간은 트랙스랑 뭐 비교하는 건 좀 웃기긴 한데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가 폴딩 되기 때문에 요즘 뭐 차박, 캠핑 이런 거 많이 가잖아요.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앰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커버를 밑에 집어넣고 닫으면 트렁크 공간을 조금 더 깊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 액티브 트림이거든요. 요거는 딱 봐도 지금 디퓨저 다르죠. 크롬 몰딩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요. RS는 블랙 하이그로시랑 카본 무늬 패턴이 군데 들어가 있고, 액티브 같은 경우에 이런 크롬 몰딩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차 발표에 와가지고 어떻게 차가 전시되어 있냐라는 걸 딱 보면요, 이 차의 성향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지금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이런 뭔가 좀 차박이나 여행을 포커스로 차를 팔고 싶구나. 2열도 이렇게 딱 보면 다른 장치 없이도 평탄화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자, 이제 쉐보레가 드디어 부활을 하고 있구나, 새로운 신차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레일블레이저, 트래버스 풀체인지, 그리고 블레이저, 정말 매력적인 차들이 하나둘씩 출시가 된다면 우리나라 소비자분들 에게는 새로운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을 하는 부분이죠. 다음 주에 트레일블레이저의 시승을 통해서 과연 4륜 구동과 전륜 구동의 차이, 주행 세팅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자.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